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하루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초가는 긍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도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0.3%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9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달리 하락이 나와서 82,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던 하루였거든요. 여기 거래대금을 보시면 10조가 조금 안 되는데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도 가장 거래대금이 적었던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기관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매도 물량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7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주로 개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잡히고 있죠.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 물량이 잡혔고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지속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9월 25일 외국인 기준에서 LG화학, KB금융, 셀트리온, 넷마블, LG전자 이런 순서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볼 때는 LG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SDI, LG화학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매수 상위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KB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내년 평균 영업이익을 11조로 전망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보자, 이런 의견보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조가 나왔죠.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고 우리는 이를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실 2분기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실적이 좋지 못할 수 있었던 분기거든요. 그런데 8조가 나왔고 올 3분기에는 10조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거와 달라진 실적 체력,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던 상황이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3분기에는 무려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 코로나가 비교적 정상화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을 때 삼성전자에게는 더욱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을 전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죠. 전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합쳐보면 상반기에만 42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8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분기에만 2조 원이 나왔죠. 여기서 1분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박스권, 일부 하락 구간은 존재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시간을 부여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저는 단연코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락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5%, 10% 하락할 때 삼성전자는 1%, 2% 비교적 적게 하락을 하죠. 반대로 상승할 때도 상승폭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서 내가 이번에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이겨내기 힘들었다 하신다면 차라리 변동성이 적은 삼성전자를 선택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부여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넘버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정말로 한 해 평균 영업이익이 11조가 나온다면 지난 2018년이죠. 2년 만에 다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지금보다 내년의 주가 위치가 더욱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되었거든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회사인데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 실험에 돌입하였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CMO 기업들이죠. SK케미칼,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의 편차는 있지만 비교적 오늘 흐름이 좋거든요. 특히 SK케미칼의 흐름이 가장 좋은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미국의 노바백스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3상 실험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오늘 SK케미칼의 주가가 다른 CMO 기업들에 비해서 흐름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CMO 기업들을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백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백신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백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을 볼 때 시장이 이겨내지 못했던 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에는 10년 위기설이 있죠. 90년대 후반에 IMF,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올해 코로나, 이렇게 10년 위기설이 있듯이 이번 3월 달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은 금융과 관련된 경제 위기가 왔다면 이번에는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3월달만 하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나오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기업에서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그 과정 속에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될 것이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 그 이후에 대한 상황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해놓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참조할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상단에 있는 것은 코스피 상장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거든요. 상단에 있는 것이 매출인데 매출은 보지 마시고요.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예요. 제가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여기 04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04년이고 또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20년. 동일하게 맞췄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00, 2300, 많게는 2400까지 올라왔었죠. 그 시점에서 정말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인지, 그리고 고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고점인지,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7년도부터 2015년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약 8, 9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조를 전후로 형성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조일 때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약 2000포인트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이 영업이익이 100조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복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무려 162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그렇다 보니 주가는 조금 선반영을 해서 2017년 후반, 2018년 초반까지 260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2019년에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 예측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00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약 43조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하반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100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100조를 형성한다는 말은 과거 20년간의 차트를 비교해서 봤을 때 2000포인트가 가장 적정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부터 2019년 그리고 올해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 고객 예탁금이 2019년도까지는 많아야 30조였는데 지금은 60조 원까지 크게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2000포인트 플러스 알파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적정한 위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수치는 저도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조 전후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이 구간을 형성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과거와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2000포인트가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올해는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서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적당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증시가 아무리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3월처럼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근거가 바로 여기 두 가지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과 지난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토대로 생각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하락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승이 되어야지만이 지난 2018년이죠. 이 구간처럼 전체 지수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정말 쉽지 않은 한 주였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